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영국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실은 길버트 케이스 체스터튼이란 작가, 철학자가 1914년작 디 플라잉 인에서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진보적인 이슬람이 영국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를 가정해 쓴 소설입니다. 금주 정책을 추진하는 이슬람 영국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의료 증명서를 제시하는 부유층에게는 주류를 판다는 내용입니다. 체스터튼은 이 우화 소설에서 제국의 운명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단계인데 차례로 보면 야만인에 대한 승리, 야만인에 대한 착취, 야만인과의 동맹, 그리고 마지막은 야만인의 승리입니다. 대영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제는 영국으로 대량 이주해 지배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그 오래전에 너무나도 정확히 내다봤습니다. 영국은 이제 혁명 직전입니다. 영국 시민 15만 명이 유나이티드 킹덤이란 슬로건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군중들이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언론 자유를 주창하기 위해 런던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영국이 스스로를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15만 명이 모였지만 주최 측은 실제 시위 지지자 수는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위 주최자 중 한 명인 토미 로빈슨은 온라인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을 포함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이 행사를 최근 수십 년간 가장 큰 민족주의 행사라고 칭했습니다. 시위대는 수도 중심부 전체를 점거했고 화이트홀 일부 구역을 봉쇄한 경찰 절성까지 이르렀습니다. 트라팔거 광장에서는 시위대가 넬슨 기념탑 받침대를 점거했습니다. 시위대의 주요 요구는 영국 해협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고 이민자 사회에 대한 양보를 중단하며 영국 국민들에게 안전감을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로빈슨은 연설에서 정부가 법과 질서를 보장하지 못하고 사실상 신규 이민자를 원주민보다 우위에 두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혁명이 시작됐으며 침묵하는 다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토미 로빈슨은 2000년대 초 영국 국민당 BNP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항공기 정비사, 언론인, 그리고 브렉시트당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반이민운동, 특히 이슬람 이민 반대 운동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여러 차례 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온라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생방송에서 영국이 통제되지 않는 이민, 관료주의, 검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2029년까지 선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며 의회는 지금 당장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기쁨으로 맞이했던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란 모토는 이전에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건강한 세력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잉글랜드 국기인 세인트 조지의 십자가가 그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모토에 따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유년 잭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잉글랜드, 나아가 대영 제국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시였습니다. 현재 영국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아랍어와 우르두어를 점점 더 많이 구사하며 런던과 내무부의 이민 통제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는 총리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이민자 거주 지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인구의 최대 20%가 1세대와 2세대 외국인이며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영국에는 작년 한 해에만 36,816명의 불법 이민자가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왔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약간 적은 수치지만 당시에는 이 경로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경찰은 밀항 목적으로 고무보트와 모터를 구매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고무보트의 90%는 독일에서 구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터키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고무보트가 밀수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8월에는 영국의 요청에 따라 트럭에 숨겨져 있던 70척의 공무보트가 불가리아 국경에서 압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미 3만 명 넘게 해협을 건넜으며 9월 6일 토요일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7월에는 4만 5천 명의 난민 신청자가 호텔에 머물렀으며 하루 숙박비는 6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건너는 난민은 전체 이민자 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방문 비자나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런던에만 불법 이민자가 최대 58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런던 시민 12명 중 1명꼴입니다. 배에 탄 이주민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인도, 폴란드, 파키스탄, 루마니아가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 출신국입니다. 특히 많은 인도인과 파키스탄인은 오래전에 귀화했습니다. 2006년 이후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주자의 수는 520만 명에서 2023년 1030만 명으로 거의 2배나 증가했습니다. 레스터,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슬라우, 루턴은 영국인이 더 이상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현재 영국의 노동당 시장인 사디크 칸은 파키스탄계 영국인입니다. 그의 부모 세대는 영연방, 즉 이전 영국 식민지의 시민으로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칸의 부모가 런던에 도착했던 1968년과는 달리 오늘날 영국은 산업화되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대처 청류가 탈산업화를 추진한 이후 현재 남아있는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한때 코크스 석탄을 이용한 철강 생산 방식을 발명해 산업화의 길을 닦았던 영국의 마지막 제철소인 스컨소프는 4월 국유화로 폐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러한 탈산업화의 여파를 가리던 북해산 원유는 이제 대부분 고갈됐고 런던 시티의 금융부문은 2008년 이후 비록 수치상으로는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거품 덩어리입니다. 브렉시트 결정 역시 이민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무산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고조된 이후 영국은 EU는 아니더라도 종종 나토를 통해 개입해 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2022년 4월 초 이스탄불의 로우 협상을 보리스 존슨 총리가 파토냈으며 그 이후 모든 영국 총리는 키예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3월에 현 노동당 총리 키어 스타머는 가난한 영국 연금 수급자들의 난방 보조금이 자금 부족으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와 만나 27억 4천만 유로 규모의 대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재무장도 계획되어 있으며 6개 새로운 무기 군수 공장 건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로이드 뱅킹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15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4만 명의 영국 가구가 긴급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50만 가구가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사회주택 또한 대기기간이 최대 55년까지 늘어나면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영국은행은 사회주택의 이점에 대한 보고서에서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택 건설은 한 채당 4.1에서 4.5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은 세수 증대를 통해 회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국주택연맹은 3년 내 9만 채 사회주택을 건설하면 378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의 파산에 IMF에 대출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가혹한 표현의 자유 탄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영어를 하라는 말까지 모욕으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비스 시스템즈의 영국 지사에 페인트 공격을 감행한 단체 팔레스타인 액션마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주 아일랜드 출신 코미디언 그레이엄 라인해는 지난 4월 X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영국 사법제도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 매우 관대합니다. 이는 축구와 펑크를 창시한 영국의 문화적 단절이기도 하며 빅토리아 여왕 시대와 마찬가지로 언어가 통제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국가 소멸의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